그리고 유즈 프레임을 사용해서 매 프레임마다 애니메이션 믹서의 업데이트 메서드를 통해서 매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동작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위치에 따라 플레이어 위치를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이 현재 포지션을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어가 전달을 받고 있는데, 디렉션은 이 타겟 포지션을 클론을 해서 현재 벡터에서 목표 위치를 복사한 다음에 목표 위치에서 현재 위치를 빼줍니다. 그리고 벡터를 단위 벡터 길이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메서드를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한 현재 방향이 결정이 되고 무브먼트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방향 벡터의 스칼라 값을 곱합니다. 스칼라는 간단히 말해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고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는 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나이, 온도, 무게 등 방향성이 없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게임 개발 시에 벡터에 단위 숫자를 곱해서 이동거리를 제어하는 것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를 곱하게 되면 이동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브먼트 스피드 기본값으로 3으로 입력이 되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델타 값을 곱하고, 그리고 이즈 점핑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만약 점핑 중에 움직이게 되면 0.7이고 점프는 이제 위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느려지겠죠. 그리고 아니라면 1을 곱해서 움직이는 이동량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커런트 포지션에 커런트에 애드 벡터 애드를 해서 무브먼트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타겟 포지션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 이동을 하는 동안에 모델 래프의 커런트 값이 있을 텐데 이 X 값과 Z 값을 같이 할당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모델을 이동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2 메서드를 사용해서 X축과 Z축을 기반으로 이동 방향을 각도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각도로 set angle 메서드를 사용해서 모델 래프의 커런트 로테이션 Y와 타겟 앵글 그리고 로테이션 스피드를 이제 각각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스타트 엔드 t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타트 값과 엔드 값 이렇게 할당을 해서 i 포지션 값을 구해서 모델을 이동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위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포지션을 사용해서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로 포지션을 커런트 포지션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캐릭터가 방향성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동을 하겠죠.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무빙 상태인지 커런트 포지션이 디스턴스 2로 타겟 포지션을 담아서 거리를 계산했을 때 0.1 이상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set animation state를 함수를 만들어서 현재 애니메이션과 새로운 new state와 같지 않다면 current animation에 탑합니다. 이제 현재 발생 중인 애니메이션과 새로운 상태가 같지 않으면 애니메이션을 일단 중지를 하고 새로운 상태를 플레이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걷는 거라면 월크 2가 들어와서 이 애니메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set current animation으로 new state를 할당을 하고 next animation state를 미리 할당을 해둬야겠죠. 만약에 방향성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고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상태로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스테이트 애니메이션의 매 프레임마다 반복을 하는데 만약 점핑 상태면 next animation state는 점프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고 만약 무빙이면 워크로 그리고 디폴트는 아이들로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set animation state로 next animation state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게 될 테고 포지션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를 on 포지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을 해줍니다. 플레이어가 씬에 렌더링 될 때 on 포지션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이 현재 모델 래프의 커런트 포지션을 다시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씬에서 이 on 포지션 업데이트가 함수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현재 플레이어 포지션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카메라 포지션을 통해서 이 카메라의 포지션도 이 모델 래프 기준으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플레이어를 따라 카메라 위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함수도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자동으로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스페이스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점프라는 함수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키다운으로 이렇게 이벤트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프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점프 훅이라는 이 유즈 플레이어 점프라는 훅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점핑 상태가 변경이 돼서 setIs 점핑에서 true로 변경이 되게 되면 이 점프 훅을 호출할 때 이 점핑 상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점프 중이거나 이럴 때는 스페이스를 눌러도 early return이 돼버리고 set 점핑 상태를 점프 중이 아닐 때는 true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모델 래프의 current position y 값을 지정을 하고 이 start jump 애니메이션 함수를 통해서 이 액션을 일단 reset 메서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동작을 정지를 한 다음에 set 루프를 통해서 몇 번 반복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플레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점프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 다음에 현재 커런트 애니메이션은 동작을 멈추고 점프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애니메이트 점프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커런트 타임을 퍼포먼스 나우로 할당을 하고, 현재 경과 시간을 현재 시간과 스타트 타임 계산을 해서 각각 비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과 시간을 계산을 해서 점프가 얼만큼 진행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점프가 0.5초 점프 듀레이션을 미리 선을 해놨는데, 점프 프로그레스를 사용해서 경과 시간을 측정하겠죠. 이 점프의 사인 메서드를 사용해서 채공 시간을 설정해서 삼각 함수를 사용해서 모델 F의 커런트 Y 포지션을 업데이트 해주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 점프 프로그레스가 1 이하, 점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 애니메이트 점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애니메이션 점프가 끝났다면 피니시 점프 함수를 호출해서 점프가 끝났으니까 점핑 펄스로 바꿔주겠죠. 그리고 액션을 점프를 스탑을 하고, 그리고 커런트 포지션을 이제 스타트 Y 지점으로 돌리는데, 이제 커런트 애니메이션을 리셋 플레이 해주고 어플라이 랜딩 이펙트 이거를 지정을 해줘서 캐릭터를 잠깐 눌렀다가 펴주는 식으로 마치 공중에 떴다가 착지를 하는 것처럼 약간의 Y 포지션을 0.9로 바꿔서 0.1초 만에 다시 원래 스케일로 복구를 합니다. 유즈 플레이어 점프 훅을 만들어서 이즈 점핑 상태와 셋이즈 점핑 점프 훅을 리턴을 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플레이어에서 이제 점핑 상태와 이 점프 훅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점프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동작을 해볼 수 있겠고, 그를 사용해서 현재 점프했을 때 어떤 채공 시간과 착지했을 때 눌렀다가 펴지는 효과를 부여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점프 동작까지 구현한 이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우스 이동을 통해서 캐릭터 이동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 다운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이동 동작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 컴포넌트에서 바로 사용을 하겠는데요. 핸들 포인터 다운 클릭이 됐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D 공간에서 이제 클릭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릭 타임아웃이라는 유지 래프를 사용해서 이벤트 객체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포인터 이벤트에서 주 포인터인지 확인을 하고, 주 포인터가 맞다면 set is dragging을 true를 합니다. 이제 드래깅을 하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고, 업데이트 포인터 포지션 함수를 사용해서 마우스의 포인터 위치를 3D 공간의 좌표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3D 함수의 공간으로 좌표로 변환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캔버스 객체 자체의 돔 엘리먼트에서 getBound 클라이언트 렉트로 어느 좌표를 내가 클릭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X와 Y축을 이렇게 각각 구현을 합니다. 레이캐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3D 공간에서의 클릭을 나타냅니다. 이 set from camera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벡터 2를 사용해서 XY축으로 이 평면에서 XY축의 어디를 클릭했는지 카메라 위치에서 계산해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인터섹트, 교차하는 지점, 바닥을 깔아놨으니까 이 바닥 포지션에서 교차하는 지점, 3D 공간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서 이 포인터라는 값을 벡터 3 공간에서 포인트 X축과 플레이어의 이니셜 Y축, 항상 이 플레이어의 이니셜 Y는 같기 때문에 0.3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플레이어의 Y축 그리고 포인트의 Z축으로 변환을 해서 포인터 위치를 3D 공간의 좌표로 변환을 해서 업데이트 포인터 포지션을 호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포지션이 나왔으니까 이 set player 타겟 포지션으로 새로운 포지션으로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플레이어 타겟 포지션이 계속 이 포인터 다운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고요. 포인터 이동 이벤트 핸들, 포인터를 다운했을 때 이제 드래깅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드래깅을 true로 해서 포인터 이벤트에 주 포인터인지 검증을 한 다음에 이 업데이트 포인터 포지션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은 드래깅을 할 때도 이 마우스의 포인터가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이 되는 동안 새로운 포지션으로 계속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 다운과 마찬가지로 포인터 무브도 드래깅 상태일 때 새로운 업데이트 포지션과 셋 플레이어 타겟 포지션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줍니다. 포인터 업을 했다, 마우스를 띄었다 라고 하면은 클리어 타임아웃으로 클릭 타임아웃 커런트를 클리어 해주고 이벤트의 주 포인터 검증한 다음에 드래깅 상태를 펄스로 바꾸고 마지막 포지션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마우스를 드래그 하지 않고 클릭을 했다가 띄울 수도 있잖아요. 마우스를 띄었을 때 이 마지막 주 포인트의 위치,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으로 캐릭터를 이동시켜주고 이제 레이캐스터의 포인터도 이동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터 리브를 사용해서 만약에 이 포인터가 플로어의 위치에 밖으로 떠나거나 화면 밖으로 떠났을 때는 드래깅을 펄스로 해서 마우스를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마우스 이벤트까지 구현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축구공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플로우 기준에 이 스팟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스팟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동그란 원형 스팟을 생성합니다. 스팟의 위치를 적절히 정하면 되는데 초기 포지션 세팅을 스타 포지션으로 이제 상수로 지정을 해놨어요. 최초 포지션에서 이 X축, Y축, 그리고 Z축을 지정을 해서 해당 스팟 포지션에 각각 메쉬에다가 할당을 해서 플로어와 마찬가지로 X축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바닥면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하고 서클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원형을 사용하는데 이때 할당하는 값은 레디어스와 세그먼트 값을 배열로 할당을 할 수 있겠죠. 원의 반지름은 1.2, 지름으로는 2.4 정도 크기이고 세그먼트 수, 원을 구성하는 이 삼각형의 개수, 이 값이 클수록 더 부드러운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로 원을 생성하고 메쉬를 사용해서 컬러를 레드로 하고 트랜스페런트 속성을 사용해서 투명도도 활성화해서 잔디도 살짝 비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퍼시티를 0.5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잔디가 살짝 아래로 보여요. 약간 거친 면에 이 원이 생성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 값을 더 올리게 되면 더 반듯한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줄이게 되면 삼각형으로 나타나죠. 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그먼트로 생성을 하게 되면 여러 삼각형이 모여서 이렇게 원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팟을 생성했으니 이 스팟의 플레이어가 가까워지게 되면 볼을 호출을 해줘야겠죠. 이 포지션을 스팟 포지션의 정중앙으로 똑같이 위치를 해주고 이 볼 GLB 파일을 로드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비저블 상태에 따라서 공이 아래에서 위로 튀어 올라서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우선 포지션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포지션의 X, Y, Z를 구조분해 할당해서 사용을 할 거고 공 모델의 참조와 GLTF 사용해서 로드를 해야겠죠. 씬을 오브젝트로 이제 로드를 하는 것은 똑같을 텐데 씬의 첫 번째 자식을 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있는지 검증한 다음에 복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프리미티브 태그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생성을 하기 위해 함입니다. 그림자 설정을 캐스트 섀도우와 리치브 섀도우를 사용해서 공도 그림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림자를 부여를 할 수도 있게 지정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재질이 없는 경우에 기본 재질로 설정을 해주는 것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초기 위치를 설정하는데 처음에는 Y축에서 마이너스 1로 해서 화면 바닥 아래에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고 이 모델 래퍼의 커런트 값을 모델 메쉬로 할당합니다. 그러면 모델 래프의 현재 값은 그림자와 여러 위치가 적용된 모델 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씬에 3씬이라고 다시 재정의를 한 씬에 모델 메쉬를 지정을 하고 컴포넌트 언바운트 될 때는 이제 메쉬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런 다음 이즈 이펙트를 통해서 만약에 가시성이 존재를 한다. 이접이접을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 화면에 보여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때는 이 타겟 Y로 공이 솟아오르게 Y 포지션을 플러스 2로 하고 만약에 비접을 상태가 펄스다. 그러면은 Y 포지션을 마이너스 3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타겟 스케일로 비접을 상태면 1로 하고 보이지 않는 상태는 0.8 이런 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GSAP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현재 이 모델 포지션을 변경할 텐데 비접을 상태에 따라서 변경하는 Y 포지션으로 자연스럽게 이 이징에 따라서 튀어 오르거나 아래로 쑥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애니메이션도 적용해 줘야겠죠. XYZ축을 각각 타겟 스케일로 지정을 할 수 있겠고 듀레이션을 0.5초 정도로 좀 더 빠르게 커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즈는 부드럽게 동작하는 파워 투 인아웃을 사용합니다. 공이 떠올랐을 때 매 프레임마다 계속 Y 포지션 값 기준으로 곱하기 2를 해서 좌에서 우로 캐로셀처럼 회전을 하도록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공이 나오면 될지 결정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포지션 업데이트를 할 때 이 포지션이 이 벡터3 공간에서 스팟 포지션,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스팟 포지션 XYZ축과 가까워졌다. 근데 이 스레스홀드 값에서 1.5 정도 이렇게 델타 값을 주었는데 만약에 플레이어가 특정 위치에 가까워지는 값이 1.5 이하로 가까워질 만큼 많이 가까워졌다 라고 판단이 되면 셋 이저 비저빌이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이저 비저빌 상태가 넘어가면서 이 true가 되면서 볼이 튀어오르겠죠. 왜냐면 이 이저 비저빌 상태가 바뀌었으므로 유즈 이펙트가 다시 호출되면서 이 애니메이션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원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1.5 스레스홀드 이하로 다가게 되면 노출되면서 왼쪽에서 우측으로 쭉 돌죠. 그리고 그림자도 이렇게 계속 돌고 있죠. 점프를 하고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컨텐츠를 제작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추가 실습을 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리액터와 3JS를 활용한 3D 웹게임 개발을 학습했습니다. R3F라고 해서 리액터 3 파이버를 사용해서 3JS를 리액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11장에서 12장에 걸쳐서 배웠고 3D 객체 생성을 하고 조명을 설정하고 카메라 제어 그리고 삼각 함수와 다양한 원볼 형태의 3D 객체 생성, 조명 설정 그리고 프로스트럼이나 라디언을 사용해서 카메라의 범위나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제어 방법들을 배웠고 3D 캐릭터 모델을 로드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 인터랙션 이런 것들도 동작을 구현하면서 실제 웹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또한 GS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동적인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손쉽게 적용하는 방법들도 배워보았고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해서 코드의 안정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컴포넌트와 훅을 분리해서 코드를 구조화하는 기법들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3D 그래픽과 인터랙티브 요소를 구현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기술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